할머니, 대기표 뽑으셨어요? 여기 업무 보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은행 창구 아니에요. 옆 대리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표 뽑으셨어요? 김순자 낡은 코트를 여기 여미며 업무 보실 수 작은 있는데. 봉투를 내민다. 아니에요.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는다. 대기표 뽑으셨어요? 대기석에 젊은 손님들이 힐끔거린다. 여기 업무 보실 수 있는데. 순자는 서서히 아니에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는다. 대기표 뽑으셨어요? 탁자 위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여기 업무 그 보실 수 위로 있는데. 형광등이 윙 아니에요. 소리를 낸다. 손끝이 떨리지만 대기표 뽑으셨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다. 여기 업무 보실 수 그녀는 있는데.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아니에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낸다. 대기표 뽑으셨어요? 창구 유리는 반사되어 순자의 얼굴 위로 창밖 광고판 불빛이 비친다. 요즘 노인분들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직원의 말에 웃음이 섞인다. 뒤편에서는 커피 향이 흘러나오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폰을 본다. 순자는 번호표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다. 그녀의 낡은 지갑, 해진 끈,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들이 한데 엉켜 있다. 멀찍이서 경비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기다리세요라며 선을 긋는다. 은행 안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창구 위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아서 사람들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었다. 그 빛 아래서 김순자의 얼굴은 마치 낡은 종이처럼 퇴색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이 들려 있었고 가방끈은 손때로 반들거렸다. 이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세요. 두 번째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모니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입술만 움직였다. 순자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을 꺼내려다 다시 삼켰다. 그럼 이거 창구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조금은 갈라져 있었다. 네, 요즘은 다 비대면이에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하세요. 직원의 말 끝에 짧은 한숨이 섞였다. 뒤에서 신용카드 신청서를 들고 있던 젊은 여자가 작게 웃었다. 할머니들 진짜 이런 거 어려워하시더라.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유리벽에 부딪혀 둔탁하게 울렸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대기표 기계에서 띵 다음 고객은 102번입니다. 하는 안내음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발끝이 조금씩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통장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잉크가 번진 이름 위에는 희미한 도장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창구로 갔다. 이 통장이요. 예전 거라 그런가 봐요. 근데 이거 잔액이 좀 남았을 텐데. 아, 이건요. 오래된 계좌는 자동 해지예요. 조회도 안 됩니다. 직원은 웃었다. 그 웃음에는 친절도 불쾌함도 없었다. 그냥 피곤한 하루의 습관 같은 웃음이었다.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그 돈은요?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직원의 손끝이 모니터를 두드렸다. 다음 고객 들어오세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줄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살짝 밀치듯 지나갔다. 할머니, 줄 좀 서세요. 그 말에 순자는 허리를 조금 숙였다. 몸이 작아진 듯했다. 은행 안은 정오가 지나자 점점 붐볐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전화벨 소리, 그리고 안내방송이 섞여서 복잡한 음의 층을 만들었다. 순자는 그 소리들 사이에 묻혀 점점 투명해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다른 창구로 걸어갔다. 저 혹시 이 계좌랑 이름이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직원은 단호했다. 순자는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테두리가 닳아 글씨가 흐릿했다. 직원은 카드리더기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이건 오래돼서 인식이 잘 안 되네요.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럼 제가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근데 오늘은 안 됩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요. 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언제? 내일이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구 앞에서 물러났다. 잠깐 발끝이 문턱에 걸려 균형이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그녀가 허리를 숙였을 때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몸을 틀며 말했다. 할머니, 좀 비켜요. 서류 떨어졌잖아요. 순자는 허리를 더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통장을 주워들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은행 창밖에서는 햇빛이 유리문을 스치며 들어왔다. 그 빛이 순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미세한 먼지가 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창구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목소리. 고객님, VIP 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소리에 몇몇 시선이 돌아갔다. 순자는 그 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한 유리벽 뒤에 있는 사람처럼 느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가방 안을 뒤적였지만 손이 덜덜 떨려 쉽게 꺼내지지 않았다. 화면에는 딸이라는 이름이 떴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중얼거리며 통장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은행 한쪽 끝으로 걸었다. 상담실 앞에 붙은 대출 전문 상담 안내문을 잠시 바라봤다. 그 안쪽에는 유리문 뒤로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는 여유와 권력 그리고 무심한 익숙함이 있었다. 순자는 상담실 앞에서 발을 멈췄다.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살짝 열었다. 저기, 저도 좀 상담을.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라서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딸깍하고 귓속에 남았다. 순자는 홀로 남았다. 은행 안의 냉기가 발끝으로 스며들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창구마다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 서류 넘기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순자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은행 문턱을 넘을 때 잠시 멈췄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굳은 입술, 깊은 주름, 말하지 못한 수많은 단어들.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괜히 왔네. 그 목소리는 은행 안의 소음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그러나 그 한마디 뒤에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바람이 드는 소리, 그리고 낮은 웅성거림. 순자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맴돌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닦았다. 그리고 화면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 순간 창구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분, 뭔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짧은 정적. 다른 직원이 작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좀 불편하신 분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문 쪽으로 걸었다. 은행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코트를 여몄다. 문이 닫히기 직전 다시 안쪽을 돌아봤다. 그곳에는 여전히 밝은 조명과 차분한 말투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지나쳤던 직원의 무표정한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은행 앞 인도에는 낙엽이 몇 장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스치며 낙엽이 발끝에 걸렸다. 순자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마치 무언가를 꾹 삼킨 사람의 걸음 같았다. 그녀의 손 안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단 한 개의 번호가 남아 있었다. 최 회장 비서실. 순자는 잠시 멈췄다. 햇빛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켰다. 거리는 이미 오후 햇빛으로 덮여 있었다. 은행을 나온 김순자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한겨울인데도 햇살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은행 유리문 안쪽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그녀의 등을 향해 따라왔다가 금세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길가의 은행나무 그림자가 인도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순자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손끝이 서서히 땀으로 젖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화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눈과 희미한 입술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시선. 그녀는 번호 목록을 열었다. 딸 약국, 택시기사 김 그리고 최 회장 비서실. 그 네 번째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휴대폰을 쥔 손이 잠시 떨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비서실입니다. 낮고 정제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다. 나 순자예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 어머니? 그래. 지금 좀 바쁘냐?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은행이지. 내가 말하던 그 지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일은 무슨. 그냥 좀 사람 대접 못 받았어.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모강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흔들렸다. 비서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곧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천천히 와.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빛이 있었다. 은행 앞 유리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문 위의 간판, 한빛은행, 그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다시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 직원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까 가셨던 다시 오셨어요? 응. 볼 일이 좀 남았네.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은행 안의 공기는 여전히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걸음이 다르게 들렸다. 발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창구 쪽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돌렸다. 순자는 한참을 둘러보다 아까 자신을 쫓아내다시피 했던 직원 앞에 섰다.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고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순자가 그 말을 끊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은행 로고가 찍힌 오래된 봉투였다. 그녀는 그것을 창구 유리 위에 내려놓았다. 직원은 의아한 듯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뭐죠? 너희 은행 전신이 뭐였지? 직원이 당황스레 모니터를 봤다. 예, 저희가 합병 전에는 한민은행이었는데요. 그래, 그거. 순자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 한 장이 있었다. 색이 바랜 종이 위에 한민은행 명예이사 위촉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보였다. 그 아래에는 김순자라는 이름. 직원의 눈이 커졌다. 이게 그때 회장이 내 남편이었지.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은행의 공기를 바꿨다. 직원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아, 잠시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유리 너머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에서 2명의 정장이 내렸다. 그들은 빠르게 로비로 들어왔다. 은행 안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정장의 남자 한 명이 지점장을 불렀다. 여기 김순자 여사님 계십니까? 지점장이 놀라서 달려왔다. 예, 지금 여기.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야.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히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례를 했어요. 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난 그냥 일 보러 왔어요. 근데 내 통장 하나 처리도 못 받는 세상이라니, 참.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직원들을 훑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당황이 뒤섞였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눈치를 봤다. 저분이 회장 어머님이래. 진짜? 아까 그분? 헐, 큰일 났다. 그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다. 이제야 좀 앉을 자리가 생겼네. 그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유리 위에 올렸다. 이 계좌 오늘 정리 좀 해줘요. 지점장은 허둥지둥 받았다.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로비 한가운데서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통화 원하십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다만 세상이 좀 바뀌었구나 싶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같은 건 됐고, 그냥 사람 대접 좀 하라 그래. 순자의 말이 짧게 끊겼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네, 어머니. 순자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지 않았다. 다만 그 평온함 속에 묘한 무게가 있었다. 은행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만이 바뀌고 있었다. 102번에서 103번, 104번. 순자는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번호가 내 차례로 왔네.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지점장은 종이를 들고 창구 밖으로 나왔다. 직접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천천히 해요. 나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은행 안에 조용히 음악이 흘렀다. 봄날의 햇살처럼 일하는 가사.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래는 공간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순자는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봤다. 은행 앞 인도에선 행인들이 바쁘게 오갔다. 그들은 아무 일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그 사람들을 쫓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눈빛은 그대로네. 은행 로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기표 기계의 띵 소리만 공기 속을 가로질렀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눈앞에 놓인 통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지점장은 서류를 들고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바로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불미스럽다기보단 그냥 세상이 그렇지. 순자는 담담히 말했다. 누군가는 번호표를 뽑아야만 말할 자격이 생기고 누군가는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달려오고 그게 세상이지. 그녀의 말에 지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아까 자신을 밀치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스쳤다. 그의 무심한 말, 비켜요 할머니. 그 말이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고 쪽을 바라봤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보다 두려움이 먼저 비쳤다. 지점장이 급히 다른 직원을 불렀다. VIP실 준비해. 어머님께 편히 계시게 해드려야지. 그 말에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다. 나는 그냥 고객으로 왔어요. 손님으로 왔으면 손님 대우 받으면 되는 거지.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주변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은행 중앙의 조명은 유난히 밝았다. 그 아래에서 순자의 회색 코트가 부드럽게 빛을 반사했다. 그녀는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다. 이 통장, 오늘 해지하고 싶어요. 직원이 얼어붙은 채로 물었다. 전액 해지요? 그래요. 전액? 직원의 손끝이 떨렸다. 모니터 위로 커서가 깜빡였다. 잔액 120억 원. 짧은 정적이 은행을 가득 채웠다. 직원은 숨을 삼켰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12억? 하고 속삭였다.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번졌다. 지점장은 급히 달려왔다. 어머님, 잠시만요. 그건 내 돈이에요. 순자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남편이 평생 은행에 쏟은 돈이고 내가 평생 손끝으로 모은 돈이에요. 이제 다른 데 옮기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가 은행 전체를 멈춰 세웠다. 모니터 소리, 프린터 소리, 계산기 소리 모두 한순간에 멎은 듯했다. 지점장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했다는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나 하세요. 누가 당신들 앞에 서 있든 그 사람이 가진 돈보다 먼저 눈을 봐야 한다는 걸.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통장을 닫았다. 그 소리가 유리벽에 또렷하게 울렸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차가 준비됐습니다. 됐어. 걸어서 갈게. 회장님께서 직접 모시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그런 말이 습관이네. 순자는 웃었다. 아주 잠깐 입가만.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직원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누군가는 허리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순자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쳤다. 발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렸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아까 그녀를 무시하던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다. 할머니 아니 여사님, 잠시만요.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직원의 얼굴에는 후회와 당황이 엉켜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몰라 배워서 몰라본 게 아니죠. 순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보긴 봤는데 안 본 척한 거지. 그게 더 나쁘지 않아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문을 열었다. 밖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은행 안의 공기가 한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가 나가자 비서가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지점장이 급히 말했다. 잠깐만. 그의 눈빛이 창고 쪽을 향했다. 직원들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순자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유리문에 비쳤다. 그 모습은 한낮의 빛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졌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어디 전화하시게요? 응, 회장한테. 전달드릴까요? 아니, 내가 직접.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신호음이 2번 울렸다. 응, 나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은행 사람들, 다시 교육 좀 시켜.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그거 잊으면 이 은행은 오래 못 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돈, 내일부터 다른 데로 옮긴다. 예,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비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이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눈가 주름이 부드럽게 풀렸다. 날씨가 참 좋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은행 안쪽에서 누군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짜 그런 분이셨대. 몰랐어.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았지. 순자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음악처럼 들렸다. 은행 간판 위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유리창에 비친 세상이 천천히 흐려졌다. 그녀는 한참을 걸었다. 햇빛이 코트 위로 길게 떨어지고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어딘가 남편이 바라보던 그 눈빛이 겹쳐지는 듯했다. 여보, 나 잘했지? 그녀는 아주 조용히 바람 속에 말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일 때 그 반짝임 속에서 누군가의 미소가 스쳐가는 듯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갔다. 은행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일시에 차단되었다.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순자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구두굽이 보도블록 위를 스치는 가볍지만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다. 어머님, 지점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눌려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햇빛이 코트 어깨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냥 봄 그 자체였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이 공기 속에 번졌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희 은행은 어머님과 회장님께 큰 빚을. 그만. 순자가 손을 들었다. 그런 말, 이제 그만해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지 당신네 은행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한테 빚진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손님으로 왔던 거예요.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다. 순자의 얼굴이 햇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무언가 오래된 그늘이 있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말해요. 저는 그날 어머님 같은 분이 오셨을 때 항상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바쁘다는 이유로 피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제 무릎 아래로 떨어진 양심이었단 걸.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이 바쁘면 마음이 좁아지죠. 근데 그 좁아진 마음이 결국 세상을 더 춥게 만들어요.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자신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탄식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스쳤다.
은행 문 위에 매달린 깃발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예전에 남편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사람은 돈을 모으는 걸 배우기 전에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훑었다. 당신들도 그걸 잊은 것 같아요.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발을 내딛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끝에 지점장의 신발이 닿았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어머님, 응?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래도 해봐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미소도 없이 고개를 돌렸다. 햇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감쌌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다. 지점장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마디마다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혀있던 부끄러움의 흔적이었다. 순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은행 유리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안쪽에서 창고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지점장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은행 간판의 글자가 햇빛에 녹아 흐릿하게 번졌다. 순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 비서가 다가왔다.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이 근처 다 알아. 그래도 회장님께서 그 사람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네. 그녀는 웃었다. 짧고 거의 들리지 않는 숨 같은 웃음이었다. 비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흘러내렸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좋은 날씨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길 위의 그림자는 크고 단단했다. 지점장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은행 안에서 고객의 대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번호표 어디서 뽑아요? 거기요, 왼쪽에. 그 평범한 소리들이 다시 세상을 덮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흩어졌다. 순자의 모습은 어느새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것은 통장 한 권도 재산도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건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정적이었다. 은행 로비 안에는 그 정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나무결 같은 따뜻한 여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김순자는 이미 거리를 걷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퍼졌고 새벽 공기에는 찬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다. 밤새 잠을 많이 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을 뿐이었다. 가방 속에는 통장 2권과 봉투 하나가 있었다. 어제 은행에서 돌려받은 통장,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오래된 통장. 두 통장은 색이 달랐다. 하나는 새 파란색, 다른 하나는 햇볕에 발해서 희끗한 회색이었다. 순자는 길가의 커피 자판기 앞에서 멈췄다. 잔돈을 넣고 종이컵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커피 향이 퍼졌다. 그 향이 겨울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다. 이 정도면 따뜻하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녀는 인근의 작은 은행으로 향했다.
간판이 낡고 창문 유리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안에는 노인이 둘, 젊은 남자 직원 하나뿐이었다. 조용한 공간, 오래된 의자, 종이 냄새. 그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통장을 내밀었다. 이 계좌에서 돈을 좀 옮기려고요. 예, 어떤 계좌로 옮기실까요? 그녀는 천천히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걸로. 여기 적혀 있어요. 직원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적은 글씨가 있었다. 성북구 복지재단 노인 지원사업 기부금 계좌. 직원은 눈을 깜빡였다. 전액이요? 예. 금액이 꽤 크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돈이라는 게 결국 돌아다녀야 세상이 따뜻해지잖아요. 직원이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사각사각 키보드 소리가 잔잔한 공간을 채웠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제의 은행,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 얼굴들이 이제는 희미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떴다. 직원이 종이를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송금액 120억 원. 그 아래에 작게 적힌 문구가 있었다. 후원자명 김순자. 그녀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좀 내 돈이 제자리를 찾았네.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직원이 불렀다. 할머니, 혹시 기부증서라도 발급해 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이름 남길 일 아니에요. 그래도 기록은 하늘이 하죠. 그녀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은행 문을 열자 아침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길 위로 햇빛이 떨어졌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작게 웃었다. 잘 가라 여보. 이제 됐어.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길을 걸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천천히 건넜다. 그녀의 그림자가 햇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 저장된 비서실 연락처를 삭제했다. 그 손동작이 조용하고 그러나 단호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대신 새 연락처를 하나 저장했다. 복지관 담당자 김선희.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잔잔한 평온이 깃들었다. 휴대폰을 닫은 뒤 손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오랜 세월 뒤의 포근한 안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커피 자판기 앞에 다시 섰다. 잔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우유커피였다. 컵이 떨어지고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 모금 마셨다. 그래, 이게 세상 맛이지. 그녀는 낮게 웃었다. 눈가의 주름이 햇빛에 반짝였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갔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스쳐갔다. 노인 한 명이 커피를 들고 서 있는 장면. 평범하지만 단단한 한 장면이었다. 그녀는 버스가 지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바람 소리만 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이제 진짜 괜찮아.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손바닥에 남은 미열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다. 그녀는 다시 길을 걸었다. 멀리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 순자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오후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동네 작은 공원, 벤치 하나가 낡은 벚나무 그늘 아래 놓여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느리게 떨어졌다. 김순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얇은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신문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신문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빛이 옅은 회색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햇빛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눈가의 주름마다 작은 그림자가 생겼다. 놀이터 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긴 사람 아이스크림. 안 돼, 다시 하자.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 순자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저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그쪽을 바라봤다. 한 아이가 넘어졌다. 순간 다른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넘어진 아이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 순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보았다. 햇빛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은 분명했다. 고마워. 그 말이 바람 속에 섞였다. 바람이 낙엽을 일으켰다. 낙엽 하나가 그녀의 발끝에 닿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 낙엽을 집었다.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인맥들이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손바닥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그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었다. 그 리듬이 인맥의 무늬와 겹치는 듯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갔다. 바람이 세게 불며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순자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손을 내려놓고 코트를 여몄다. 그리고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다. 공원 입구 쪽에서 노란빛 가로등이 하나 켜졌다. 그 불빛이 바닥에 낙엽을 비췄다. 순자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피로도 후회도 없었다. 다만 아주 깊은 평온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녀의 걸음이 공원 끝을 향할 때 아이들이 다시 웃었다. 그 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길모퉁이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노란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먹고 공기가 잠시 고요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작은 동전 하나였다. 그녀는 그 동전을 한참 바라보다가 살짝 던졌다. 동전이 허공에서 잠시 반짝였다가 길가의 배수구 옆으로 떨어졌다. 팅 하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하늘은 어제보다 맑았다. 회색빛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다. 그 빛이 점점 멀어지며 작아졌다. 화면에는 공원 벤치만 남았다.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들렸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햇빛도 바람도 소리도 멎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정적 속에서
어제 은행 유리창에 반사되던 그 햇빛이 다시 한번 조용히 공원을 비췄다. 끝. 은행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일시에 차단되었다.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순자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구두굽이 보도블록 위를 스치는 가볍지만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다. 어머님, 지점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눌려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햇빛이 코트 어깨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냥 봄 그 자체였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이 공기 속에 번졌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희 은행은 어머님과 회장님께 큰 빚을. 그만. 순자가 손을 들었다. 그런 말, 이제 그만해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지 당신네 은행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한테 빚진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손님으로 왔던 거예요.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다. 순자의 얼굴이 햇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무언가 오래된 그늘이 있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말해요. 저는 그날 어머님 같은 분이 오셨을 때 항상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바쁘다는 이유로 피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제 무릎 아래로 떨어진 양심이었단 걸.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이 바쁘면 마음이 좁아지죠. 근데 그 좁아진 마음이 결국 세상을 더 춥게 만들어요.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자신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탄식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스쳤다. 은행 문 위에 매달린 깃발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예전에 남편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사람은 돈을 모으는 걸 배우기 전에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훑었다. 당신들도 그걸 잊은 것 같아요.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발을 내딛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끝에 지점장의 신발이 닿았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어머님, 응?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래도 해봐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미소도 없이 고개를 돌렸다. 햇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감쌌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다. 지점장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마디마다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혀있던 부끄러움의 흔적이었다. 순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은행 유리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안쪽에서 창고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지점장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은행 간판의 글자가 햇빛에 녹아 흐릿하게 번졌다. 순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
비서가 다가왔다.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이 근처 다 알아. 그래도 회장님께서 그 사람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네. 그녀는 웃었다. 짧고 거의 들리지 않는 숨 같은 웃음이었다. 비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흘러내렸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좋은 날씨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길 위의 그림자는 크고 단단했다. 지점장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은행 안에서 고객의 대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번호표 어디서 뽑아요? 거기요, 왼쪽에. 그 평범한 소리들이 다시 세상을 덮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흩어졌다. 순자의 모습은 어느새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것은 통장 한 권도 재산도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건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정적이었다. 은행 로비 안에는 그 정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나무결 같은 따뜻한 여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김순자는 이미 거리를 걷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퍼졌고 새벽 공기에는 찬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다. 밤새 잠을 많이 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을 뿐이었다. 가방 속에는 통장 2권과 봉투 하나가 있었다. 어제 은행에서 돌려받은 통장,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오래된 통장. 두 통장은 색이 달랐다. 하나는 새 파란색, 다른 하나는 햇볕에 발해서 희끗한 회색이었다. 순자는 길가의 커피 자판기 앞에서 멈췄다. 잔돈을 넣고 종이컵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커피 향이 퍼졌다. 그 향이 겨울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다. 이 정도면 따뜻하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녀는 인근의 작은 은행으로 향했다. 간판이 낡고 창문 유리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안에는 노인이 둘, 젊은 남자 직원 하나뿐이었다. 조용한 공간, 오래된 의자, 종이 냄새. 그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통장을 내밀었다. 이 계좌에서 돈을 좀 옮기려고요. 예, 어떤 계좌로 옮기실까요? 그녀는 천천히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걸로. 여기 적혀 있어요. 직원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적은 글씨가 있었다. 성북구 복지재단 노인 지원사업 기부금 계좌. 직원은 눈을 깜빡였다. 전액이요? 예. 금액이 꽤 크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돈이라는 게 결국 돌아다녀야 세상이 따뜻해지잖아요. 직원이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사각사각 키보드 소리가 잔잔한 공간을 채웠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제의 은행,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 얼굴들이 이제는 희미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떴다. 직원이 종이를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송금액 120억 원. 그 아래에 작게 적힌 문구가 있었다. 후원자명 김순자. 그녀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좀 내 돈이 제자리를 찾았네.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직원이 불렀다. 할머니, 혹시 기부증서라도 발급해 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이름 남길 일 아니에요. 그래도 기록은 하늘이 하죠. 그녀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은행 문을 열자 아침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길 위로 햇빛이 떨어졌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작게 웃었다. 잘 가라 여보. 이제 됐어.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길을 걸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천천히 건넜다. 그녀의 그림자가 햇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 저장된 비서실 연락처를 삭제했다. 그 손동작이 조용하고 그러나 단호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대신 새 연락처를 하나 저장했다. 복지관 담당자 김선희.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잔잔한 평온이 깃들었다. 휴대폰을 닫은 뒤 손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오랜 세월 뒤의 포근한 안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커피 자판기 앞에 다시 섰다. 잔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우유커피였다. 컵이 떨어지고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 모금 마셨다. 그래, 이게 세상 맛이지. 그녀는 낮게 웃었다. 눈가의 주름이 햇빛에 반짝였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갔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스쳐갔다. 노인 한 명이 커피를 들고 서 있는 장면. 평범하지만 단단한 한 장면이었다. 그녀는 버스가 지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바람 소리만 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이제 진짜 괜찮아.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손바닥에 남은 미열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다. 그녀는 다시 길을 걸었다. 멀리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 순자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오후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동네 작은 공원, 벤치 하나가 낡은 벚나무 그늘 아래 놓여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느리게 떨어졌다. 김순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얇은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신문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신문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빛이 옅은 회색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햇빛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눈가의 주름마다 작은 그림자가 생겼다. 놀이터 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긴 사람 아이스크림. 안 돼, 다시 하자.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 순자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저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그쪽을 바라봤다. 한 아이가 넘어졌다. 순간 다른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넘어진 아이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 순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보았다. 햇빛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은 분명했다. 고마워. 그 말이 바람 속에 섞였다.
바람이 낙엽을 일으켰다. 낙엽 하나가 그녀의 발끝에 닿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 낙엽을 집었다.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인맥들이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손바닥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그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었다. 그 리듬이 인맥의 무늬와 겹치는 듯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갔다. 바람이 세게 불며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순자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손을 내려놓고 코트를 여몄다. 그리고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다. 공원 입구 쪽에서 노란빛 가로등이 하나 켜졌다. 그 불빛이 바닥에 낙엽을 비췄다. 순자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피로도 후회도 없었다. 다만 아주 깊은 평온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녀의 걸음이 공원 끝을 향할 때 아이들이 다시 웃었다. 그 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길모퉁이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노란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먹고 공기가 잠시 고요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작은 동전 하나였다. 그녀는 그 동전을 한참 바라보다가 살짝 던졌다. 동전이 허공에서 잠시 반짝였다가 길가의 배수구 옆으로 떨어졌다. 팅 하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하늘은 어제보다 맑았다. 회색빛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다. 그 빛이 점점 멀어지며 작아졌다. 화면에는 공원 벤치만 남았다.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들렸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햇빛도 바람도 소리도 멎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정적 속에서 어제 은행 유리창에 반사되던 그 햇빛이 다시 한번 조용히 공원을 비췄다.